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지난 시간에 미네소타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오버했구나라고 이제 보는 견해들이 이제 많습니다. 사실 그게 맞죠. 그 작은 도시에 수천의 병력을 밀어넣어서 그런 일을 하면 당연히 이제 충돌이 벌어지고 여러 가지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번쯤 궁금증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왜 하필 미네소타에 그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스를 동원해서 밀어넣었을까라는 궁금증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미네소타라는 주가 원래 민주당의 철옹성이고 지난 거의 한 7, 80년 사이에 단 한 번도 공화당이 지배한 적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현재 미네소타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약점을 잡힌 게 하나 있어서 그렇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약점의 가운데는 누가 있느냐? 저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소말리아와 연관된 일이 있다라는 거죠. 전혀 이해가 안 되시죠? 미국 중서부에 있는 미네소타, 저 아프리카에 있는 소말리아, 여기서 지금 일이 벌어져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혼란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화면 한번 보시죠. 화면 보시면 미국 연방검찰과 관련된 홈페이지입니다. 연방검찰 홈페이지고요. 그다음에 우리로 따지면 이제 미네소타 지청이라고 볼 수 있는 곳에서 올린 사항입니다. 누군가를 지금 이제 10년형을 처했다라고 이제 나오는 그런 홈페이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이제 검찰이 있죠. 그래서 검찰이 이제 각종 범죄를 이제 수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9월 달에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돼 있는 범죄를 수사하던 와중에 미네소타 지역에서 수억 달러 상당의 횡령이 발견됐다라는 혐의가 이제 발견이 된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코로나19 시절에는 미국 정부가 엄청난 돈을 풀었죠. 수조 달러를 풀었습니다. 당연히 그 수조 달러에 사기꾼들이 왜 안 꼈겠어요. 여기저기서 사기꾼들이 껴서 이제 그것을 지금 미국 연방검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추적, 그다음에 검거, 회수 이런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 이제 미네소타 지역에 있는 연방검찰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5년 동안 소말리아 이제 이민자 사회가 주축이 돼가지고 지속적으로 사기 행각이 이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방식으로는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다 보니까 민간에서 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동이라든지 아니면 학습을 필요한 여러 이제 집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도와준다라고 하면 여기에 따라서 이제 비용을 지불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그러한 서비스 그러니까 당연히 돈을 받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서도 주정부에다가 청구서만 날린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수백만 달러짜리 이런 프로그램들이 막 여러 군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엄청난 비용을 횡령을 했다라는 거죠. 단순하게 개인적으로 혼자서 이런 이제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있습니다만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그것을 또 세탁을 하기 위한 별도의 유령 컴퍼니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 미네소타 주에서만 지금 이제 59명이 유죄 판결을 이제 받은 상태고요. 그리고 10억 달러 이상의 이제 피해액이 발생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이제 진행되면 이제 더 큰 일들이 이제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미네소타가 특별히 문제가 많았느냐라고 보면은 꼭 그렇지는 않아요. 미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수조 달러의 자금이 살포되다 보니까 바이든 행정부 말기부터 미국 법무부, 검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수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3,500명 이상이 이제 기소가 됐고요. 14억 달러가 지금 이제 압류 또는 이제 몰수 처분을 이제 받은 상태입니다. 코로나 때 그러니까 눈먼 돈이 팔렸다라고 보니까 미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온갖 스캠 범죄들이 난무했던 거죠. 중소기업청, 미국에도 중소기업청이 있죠. 미국 중소기업청 같은 경우가 미국의 소상공인들한테 1조 2천억 달러 정도를 대출을 해줬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추정으로 보면은 한 17% 정도가 사기꾼 주머니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유령업체, 페이퍼 컴퍼니 이런 애들이 꿀꺽했다. 그러니까 20% 따지면 얼마죠? 2,400억 달러 정도가 사라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업수당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가 본격화된 2000년 4월부터 이제 대부분이 해제됐던 2023년 5월 달까지 한 3년 정도를 놓고 보면 미국 전체적으로 한 9천억 달러 정도가 지불이 됐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한 1,350억 달러 정도는 사기다. 그러니까 실제로 실업수당을 요구할 권리가 없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서류를 위조를 해가지고 청구한 사람들이 받아갔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뭐냐? 이것은 대부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런저런 다양한 건들이 있는데 미네소타 지역에서 벌어졌던 이 코로나19와 관련돼 있는 사기 사건들은 소말리아계 미국인들, 소말리아계 공동체가 주도를 해서 주도 면밀하게 이루어졌던 악질적인 그러한 범죄였다라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입니다. 이러한 이제 미네소타에서 벌어졌던 일들의 계기는 시작은 이제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당시에 연방 검찰이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이제 수사를 시작하게 됐던 계기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Feeding Our Future라고 하는 이러한 단체와 관련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급식을 하자라는 거죠. 당연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이제 급식과 관련돼 있는 단체입니다. 미니애폴리스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Feeding Our Future라는 이 단체가 자기네들이 코로나 시절에 학교를 가지 못해서 급식을 제공받지 못하는 학생들한테 급식을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수십 개의 급식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 사업체와 연결이 돼서 우리들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돈 주세요라고 해서 청구서를 주정부에 보내가지고 돈을 받아왔던 이제 그러한 일입니다. 그다음에 학교를 가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노숙자 같은 경우도 도와주질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노숙자 구호, 그다음에 자폐 아동 치료 등등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광범위한 사기 사건들이 조직적으로 진행이 됐다라는 것이 2024년부터 이제 슬슬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의 인물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모하메드 누르라는 사람입니다. 24살 정도 되는 이제 사람인데 이 친구가 이제 이 아까 말씀드렸던 Feeding Our Future라는 여기를 이제 주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30개 이상의 이 식품 배급소를 만들어 가지고 밥을 굶고 있는 아이들한테 밥을 먹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얼마만큼? 1,800만 끼. 그러니까 매 한 끼, 하루에 3끼면 3끼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800만 끼니를 제공했으니까 나한테 비용을 내라라고 청구를 했던 거죠.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래도 밥은 굶기지 말아야지. 특히나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밥은 줘야지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정부, 연방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고요. 연방에서 나오는 돈을 주정부가 받아가지고 이제 집행을 하는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 친구가 1,800만 끼를 어떤 식으로 제공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못했겠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여기서 급식소를 차려가지고 아이들을 밥을 주고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공터예요. 주차장이에요. 이러한 곳에서 허위로 뭔가를 했다라고 날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 누르라는 이 친구가 실제로 내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허위로 다 서류를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얼마 정도 원가가 들었고 내가 이 비용을 어떻게 지불을 했고 그러니까 이거 비용을 달라라는 서류를 제출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밥 먹은 아동들이 사인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인한 서류도 당연히 위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돈을 따낼 생각으로 모든 사기 행각을 이제 벌였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또 뭐를 했느냐라고 하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비싼 차, SUV 이런 것들을 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SUV 2대를 사는데 한 10만 달러 정도를 이제 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치지 않고 본인이 이제 해외여행도 갑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도 했어요. 그래서 본인 신혼여행을 몰디브로 가는데 이렇게 정부에서 받은 돈으로 갑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결혼한 와이프한테 선물도 사줘요. 두바이를 들러가지고 한 3만 달러 정도의 보석을 이제 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대한 현금을 쌓아놓고 이것을 세탁하기 위한 별도의 이제 유령회사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은 그런 유령회사한테 컨설팅을 제공해주는 명목으로 인해서 또 합법적으로 돈을 받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저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기를 저질러 가지고 돈을 받아. 그 다음에 이 돈을 가지고 본인이 이제 별도의 돈 세탁을 위한 네트워크를 또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런 유령회사로부터 합법적을 또 위조해가지고 또 컨설팅 피를 받는 이러한 일들을 이제 저질렀다라는 것이 점점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친구는 이제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한 친구인데 자관 유령 인터넷 대학교에 돈 주고 알아서 학점도 매우 좋게 또 가는 또 이런 일들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것이 이제 2022년 연방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했고 2024년 7월 달에 이제 재판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미국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형사 사건과 관련된 사항이면 이제 배심원들이 있죠. 그래서 배심원들이 가서 유죄, 무죄 여부를 결정을 하고 판사는 거기에 따라서 형량을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데 이 배심원들을 이제 매수하기 위한 작업을 또 진행한 것이 또 들통이 납니다. 그러니까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돈을 횡령한 거 한 건, 그다음에 돈 세탁 한 건, 그리고 배심원들을 매수하기 위한 또 범죄 한 건, 이런 식으로 지금 건건이 지금 이제 걸려 있는 범죄들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배심원들 중에서 한 두세 명 정도를 포섭하기 위해서 현금으로 12만 달러를 준비해서 이것을 전달하려고 시도했던 이제 이러한 혐의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재판이 진행이 돼가지고 일단은 현재까지 지금 연방 정부와 주정부의 돈을 횡령한 요 한 건으로 가지고 지금 징역 10년 그리고 보호관찰 3년 그리고 4,800만 달러의 배상금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더 남아 있는 것들이 많죠. 배심원을 이제 매수하려고 했던 행위라든지 돈 세탁과 관련된 행위는 아직도 지금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미국이란 나라가 행정 체계가 되게 좀 허술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만 개인이 막 수천만 달러를 횡령할 정도의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미네소타 주정부도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2020년부터. 그러니까 처음에는 청구서를 주고 받고 몇 번 했는데 다 동네 일이잖아요. 뻔히 안단 말이에요. 이 주소 뭔가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애들이 많이 갈 수가 없는데? 라고 금방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 2020년부터 이제 이 미네소타 주정부 관계자들이 이제 청구서는 받아놓고 지급을 보류하고 우리가 확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누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지금 미네소타 주정부가 돈을 청구서에 대해서 지급을 지금 보류하고 늦추고 있는 것은 소수 인종이 설립한 단체나 기업에 대해서 이것은 차별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백인이 설립한 단체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갈 거냐? 아니었을 거 아니냐. 지금 내가 소말리아계 미국인이라고, 내가 유색인종이라고, 내가 지금 어떤 청구서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금 다른 식으로 바라보고 판단하는 거 아니냐? 이거 인종차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압박을 가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언론에서 정식으로 내가 문제 제기를 하겠어 라고 이제 협박 아닌 협박을 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주정부 당국자들을 이제 고소하는 이제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주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를 삼기 귀찮으니까 비용을 지불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24년에 미네소타주 주정부가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먼저 보고서를 하나 냅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이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의 증언들이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증언이냐? 미네소타 안에 이제 여러 공동체들, 다른 이제 소수민족 공동체들이 있는데 이 문제가 소말리아계 공동체를 주정부가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편견을 바라보고 얘네들한테 대해서 범죄자로 간주할 것처럼 보여지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내가 그냥 적극적인 조치를 못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미네소타주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자고 그다음에 이 미니애폴리스 같은 경우에는 소말리아 사람들이 꽤 많이 살고 이 소말리아 사람들이 민주당을 강력하게 지지를 하는데 핵심 지지층을 우리가 굳이 건드려 가지고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기 싫다라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정치적 판단이 개입하면서 주정부가 여기 문제를 매우 키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미네소타 그리고 이제 미니애폴리스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제 플로이드 이제 사건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국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종 차별과 관련돼서 뭔가 이슈가 커지는 거를 매우 극력거리고 피하고 싶어하는 분위기들이 있다라는 것을 오히려 악용을 한 그런 케이스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으면 그래 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고 상황도 이해가 되는데 이게 왜 소말리아계랑 연결이 되고 미네소타에는 왜 소말리아계 사람들이 살아? 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미네소타는 소말리아 사람들이 이제 많이 삽니다. 그러니까 2024년 이제 기준으로 보면은 미국 전체에서 26만 명 정도의 소말리아계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로 어디 사느냐를 보면 압도적으로 지금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미네소타 지역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니애폴리스 그리고 세인트폴 쌍둥이 도시죠. 이 지역에만 한 8만 4천 명 정도가 살고 있고 이렇게 한 8만 명 정도 사는 이 미네소타에 있는 소말리아계 공동체가 여러 가지 사기 행각을 주도했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급식과 관련돼 있는 급식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폐 아동을 도와준다라는 명목 그리고 노숙자라든지 빈민에 대한 주거를 제공해줬다 등등과 관련돼 가지고 현재까지 86명이 기소가 됐는데 그중에서 80명이 소말리아계예요.
그러니까 소말리아계가 주도적으로 이 미네소타 주정부를 사기쳐 가지고 돈을 벌어간 거 아니냐라는 이슈가 미국 내에서 이제 작년서부터 큰 정치적인 쟁점이 이제 됐던 거죠. 여기서 유념할 점은 뭐냐면은 이 미니애폴리스에 살고 있는 소말리아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난민으로 지금 해서 신분이 애매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상당수는 이미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이에요. 시민권자예요. 그러니까 시민권자들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제 범죄 행각을 벌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미국 내에 살고 있는 이 소말리아계 사람들의 신분들을 이렇게 보면 나도 시티즌, 그러니까 뭐 난민이나 아직까지 시민권 획득을 못한 사람 비중은 상당히 높았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20년이 지나면서 상당수가 이제 시민권들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귀화,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귀화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낳은 자녀들은 당연히 미국 땅에서 났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을 획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네소타에 있는 소말리아계 사람들 중에서 한 60% 정도는 미국 출생자예요.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미국 시민권. 그리고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에서 넘어온 사람들 중에서도 한 90% 가까이는 이미 시민권을 이제 취득을 이제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는 것은 왜 이 사람들이 미니애폴리스를 중심으로 한 이 미네소타주에 이렇게 몰려 살게 됐느냐라는 궁금증을 가질 텐데, 실제로 이제 이 1990년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블랙호크 다운으로 대표되는 이제 소말리아 내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탈출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여기저기로 흩어졌어요. 그 중에 일부가 미국으로 이제 오게 됐고요. 미네소타주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스웨덴, 북유럽 사람들이 많이 원래부터 이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라든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는 이런 네트워크가 잘 조직이 돼 있습니다. 종교 단체도 잘 돼 있고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너그러운 이제 그런 면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꽤 넉넉한 비용을 주지만 항상 사람들이 없어서 쩔쩔매는 유가공업체도 이 미네소타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밥 먹고 살기 힘든 이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와준다고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가보면 일자리도 있고, 그러니까 먼저 자리 잡은 사람이 여기 괜찮어라고 하니까 그다음에 계속 이어서 미네소타로 그리고 미니애폴리스로 사람들이 점점 오게 되는 거죠. 이건 뭐 당연한 과정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 미니애폴리스가 미국에서 가장 많은 소말리아계 사람들이 사는 그러한 동네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이제 보면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이 또 집중적으로 사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의 이러한 공통의 혈통 또는 배경, 가진 언어, 이런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2013년부터 이 소말리아계 사람들이 미네소타에서 당선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미니애폴리스에서 첫 번째 이제 시의원이 나오게 됐고요. 그다음에 2016년에는 이제 미네소타 주의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제 일한 오마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여성이 미국 하원 의원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이제 소말리아계 미국인이 연방 하원 의원으로 진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소말리아계는 최근 들어서 이제 미니애폴리스를 중심으로 한 시의회, 미네소타 주 하원, 그리고 이 미네소타 민주당과 관련돼 있는 정당 지도부에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의미한 세력으로 등장했다라는 평판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지역에 사실 사람이 절대적으로 많은 건 아니지만 똘똘 뭉쳐 있고 네트워크가 좋고 동원력이 좋으면 당연히 연방 의원들 보낼 수 있고, 더더군다나 이 지역은 민주당 원래 텃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비 선거만 통과하면 충분히 이제 당선을 시킬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뭐 이러한 소말리아계들이 미네소타 주에서 나름대로 공동체를 이루고 잘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기 사건, 대규모 사기 사건에 이제 80명 가까운 소말리아계 이제 사람들이 연루됐다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것이 정치적 쟁점으로 이제 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눈에 가시였던 이 지역을 지난 12월서부터 본격적으로 공세를 펼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소말리아 갱단이 이제 미네소타 주민들을 이제 공포에 떨게 하고 있고 수십억 달러를 빼돌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을 다 소말리아로 되돌려 보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기 사건에 연루된 금액은 뭐 수백만 달러, 수천만 달러가 아니고 200억 달러 이상이다라고 이제 통 크게 지르고 나섰던 거죠. 이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나가면서 이제 정부도 당연히 거기에 발을 맞춥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달에 미국의 이제 그 국토안보부 같은 경우에는
미네소타에서 지금 비자 사기가 집중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네소타에서 비자를 받아서 체류하고 있는 이 소말리아계 사람들 중에서 절반 이상이 사기로 허위 서류를 내서 비자를 받은 것으로 판명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쟁점이 더욱더 커진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 소말리아계 사람들이 불법, 사기 이런 행동들을 주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 시민권자들은 어쩔 수 없다 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시민권자들이 낸 서류들조차도 사실은 위조 서류가 많고 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 당연히 수사해서 털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일 만만한 이제 그러한 존재고, 더더군다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원래 주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맞서거나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 미네소타 주지사였던 팀 월치 같은 경우에는 이 소말리아계 사람들이 주도했던 이 사기 사건에 대한 비난 기조가 높아지면서 원래 올해 3선에 이제 도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포기를 했습니다. 나 더 이상 출마 안 하겠다라고 나서면서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 영향력이 급속도로 위축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민주당 동네를 공격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핑계, 그리고 약점, 그리고 방어막을 쳐줄 사람도 없어라고 생각을 하니까 미네소타주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12월 달부터 이제 아이스 요원들을 이제 보냈고 아주 본때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대규모 병력을 투입하는 이러한 이제 일들이 벌어지다가 1월 달에만 2명의 이제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이제 그러한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번에 미네소타에서 사망한 사람들은 다 이제 백인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만, 그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미네소타 주에 자리 잡고 있던 소말리아계랑 연결이 되는 이제 그러한 일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미네소타에 살고 있는 이 미네아폴리스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다 소말리아계 사람들이 사기꾼,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미네아폴리스 공동체는 너희들 도매급으로 이런 식으로 넘기지 마라라고 강력하게 이제 또 저항을 하면서 지금 사태들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어쨌건 이제 미네아폴리스에서는 지금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워싱턴에서는 아까 보여드렸던 지금 이란 오마르, 그러니까 이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비난, 갈등이 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오마르 의원을 콕 찍어가지고 이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증거가 뭐냐? 이란 오마르는 원래 돈이 없었어. 그런데 지금 의원 한 다음에 얼마 안 돼가지고 재산이 크게 늘었어. 그래서 지금 법무부가 조사에 나서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표현을 구체적으로 옮기면 맨손으로 미국에 왔는데 지금 재산이 4,400만 달러 됐어.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600억 됐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가능한 일이야? 당연히 사기지. 그러니까 너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에 살고 있는 소말리아계 사람들이 다 범죄자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미국 그 하원의 감독위원회, 그러니까 윤리위원회죠. 윤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공화당 쪽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오마르 부부 재산이 일단은 크게 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얼마나 재산이 늘었나를 찾아보면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이제 칼같이 공직자 재산을 아주 정확하게 공개할 의무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어바웃으로 대략적으로 이제 공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를 보면 오마르 하원 의원의 이제 자산은 이제 부부 가치죠, 공동 600만 달러에서 한 3천만 달러 정도 사이로 평가가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넘냐라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지난번 처음에 신고했을 때에 비해서 엄청나게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신고했을 때는 한 4만 달러에서 한 20만 달러 정도로 신고를 했는데 지금 600만에서 3천만 달러라고 하면은 이건 단위수가 달라진 거죠. 0이 한 2개씩 더 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에 대해서 지금 이제 워싱턴에서는 또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이 재산이 이렇게 늘었냐라는 이제 궁금증과 의혹 제기에 대해서, 이것은 어차피 미국 그 재산 신고가 남편이 어떤 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면 그 회사 전체의 지분, 그리고 그 회사 전체의 가치를 기록하도록 돼 있다. 거기에 맞춰서 적었기 때문에 남편이 근무하는 회사, 남편이 지분을 소유한 회사의 이제 전체 자산이 늘었기 때문에 같이 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이게 개인 자산은 아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번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묘한 생각이 듭니다. 지구 반대편 1990년대 블랙호크 다운이 벌어졌던 소말리아계 사람들이 미국으로 왔고, 그 미국에 왔는데 또 하필 미네소타
미네아폴리스에 집중적으로 또 거주를 하게 됐고, 그런데 이번에 사기 사건에 소말리아계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연관이 됐는데 또 그 와중에 소말리아계 사람들을 대표할 수 있는 소말리아계 미국인이 지금 이제 또 연방 하원 의원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 타겟을 삼기 되게 좋은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한테는 딱 맞는 먹잇감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또 선량한 사람들이 또 희생이 되는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이제 정치적 쟁점이 되고 미국 사회를 또 뒤흔들어 놓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참 복잡하게 얽힌 일이구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에 대해서 누가 잘못이야, 누가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하기는 되게 쉽습니다만, 이걸 거슬러 올라가 보면 또 그럴 만한 또 배경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또 선후 관계가 어떤 것이고 누가 나쁜 놈이고 진짜 이 범위가 잘못된 범위가 도대체 어디까지인지를 보는 것은 그렇게 판단하기도 쉽지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일이지만, 어쨌거나 이러한 복잡한 일이 있다라는 점을 좀 이해하시면 미네소타 사태를 바라보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소개시켜 봤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